자, 지금 같은 상승 세기형 패턴으로 프랙탈을 보고 계시는 분들, 이 프랙탈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덫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 모양이 같으면 다 프랙탈이다 라는 이런 접근부터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진부진하게 횡보를 하면서 소폭 올라갔지만 74K에서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아래 구역에 이 반등을 했던 구간이 반등을 받쳐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구간을 넘어설 수 있는가? 즉 뭐냐? 상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흘러내려서 진짜 여러분들이 말하는 프랙탈로 갈 것이냐? 자,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결국 투자는요, 이 방향성,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간다 해서 사고, 내려간다 해서 팔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현재 차트에서 여러분, 팩트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뭔가요? 지금 똑같이 나온 이 프랙탈로의 반등자리. 자, 이 반등자리, 이 구조가 완벽히 일치하는가? 그것부터 봐야겠죠.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프로파일러 정수현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진짜 다 보시고 나셔서 이 여자 뭔 소리 하는 거야? 제 인사이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롱을 볼 수밖에 없는 차트적인 근거부터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현재 저도 롱 포지션을 잡고 있고 그 마지노선은 70K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풀어볼 거니 집중을 좀 하시고요. 그 첫 번째 이야기, 모양만 똑같은 짝퉁 프랙탈에 속지 마라입니다. 자, 이 짝퉁 프랙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등을 했던 이 구간, 지금도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 이 두 구간의 성질을 한번 비교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등을 가져온 구간, 자, 이때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때 우리 양봉을 만들었던 이 시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시절이 지금 12월 19일인데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이때는요, ETF, 즉 기관의 자금이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 매물대는 지금 텅 빈 빈집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개미들의 관심법으로 반등을 계속 지켜줬다고는 하나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관심법으로 간 반등은 다시 하락을 했을 때 맥없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자리.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을 넘어서서 이번에 반등을 가져온 이 자리에서 생긴 4시간 봉으로 가서 이 FEG 4월 14일에 일어난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4월 14일은 현물 ETF 당일 자금 순유입 엄청난 그레이스 스케일, 인베스코 갤럭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블랙록부터 모두가 이날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여기에서 재도전을 해서 리테스트를 하고 꼬꾸라져서 내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뭐냐? 이전 매물대와 같이 텅 빈 매물대가 아니라 이 기관 자금이 들어와 있는 이미 성격부터 다른 매물대가 형성돼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블록딜, 블랙록이 블록딜을 연상하면서 다시 한번 매도를 했다. 그러니 여러 자리 기관 자금들이 유출되면서 이 자리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런 관점을 또 한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일단 블록딜이란 것 자체는 이 차트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이 블랙록에서 다른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으로 이 주인이 바뀌었다. 손바뀜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매도로 보면 개미들 입장에서 무서우니까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일어났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ETF 유출에 굉장히 목을 맵니다. 자, 그럼 우리 최근에 순유입 유출 총액을 한번 봅시다. 5월 달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유출이 계속됐죠. 자, 근데 이런데 이 어마어마한 유출 사이에 우리 왜 차트 잘 버티고 있나요? 지금 블랙록만 봐도 장 외에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자리는요, 물론 이 사람들이 던지면, 이 자리에서도 던지면 우리가 맥없이 하락을 하겠지만 이건 정석이죠, 팩트죠. 자, 근데 뭡니까? 물량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던져야만 뚫리는 것이지 이런 자리에서는 개미들 물량을 뺏는 페이크 이탈의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블랙록이 매도를 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블록딜이라고 했죠. 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우리 조금 전에 ETF 유출 자료 봤죠? 수많은 ETF들 기관의 자금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투매가 일어나면요. 지금 72K 이 매물대가 아무리 ETF가 들어온 매물대라고 한들 이 자리에서 반등을 쳐줄 수 없습니다. 왜? 이 기관들의 자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개미들의 매수세만으로는 이 자리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근데 차트는 가격을 지키고 있고 우리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1시간 봉에서의 새로운 FEG까지 만들어내면서 모두 다 몸통으로 이 미들 포인트를 지금 지지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백화점에 뭐 에르메스, 샤땡, 에르땡땡 여러 가지 비싼 가방들 있죠. 자, 이게 1만 개 무슨 이슈가 있어서 정말 많이 산 사람들, 부자들이 호가창에 한 번에 풀어버린다고 해보세요. 자, 어떻게 될까요? 백화점 난리 나고 이 브랜드들 난리가 나겠죠. 폭락 매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유출들은요, ETF 유출들은 백화점에 가서 정가로 내가 환불해줘 다 던지면서 이렇게 난리를 난 게 아니라 뒤에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매입업자 헤지 펀드들을 불러가지고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백화점 장부에는 가방 1만 개 유출, 자 뉴스에서 떠들어댈 겁니다. 그러면 에르땡땡, 샤땡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자들도 파네? 나도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자 뒤에서 지금 만난 사람들 매물 폭탄이 지금 어디에? 백화점에 찍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가격 방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전에 만든 자리를 한번 봅시다. 자, 1시간 봉에서 봤을 때 우리 한 차례 양봉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FEG를 만들고 이 자리를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올리면서 어떻게 이전 고점을 디스플레이먼트 따줍니다. 자, 이전 고점을 땄다는 것 자체가 이번 상승장이 엄청 유의미하게 작용되고 이러한 매물대가 유의미한 작용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 와서 우리가 이전에 수집하지 못한 이 자리에 있는 매물대를 따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FEG, 매도 FEG를 형성했죠. 자, 근데 이 아래에 와서 이 아래의 매물대를 따줬어요? 아니죠. 개미만 죽이고 올라갔고 상승을 하다가 한 차례 아래에서 털어줬죠. 자, 이거 왜 털렸겠어요? 제가 고 레버리지 롱 추격 개미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개미들을 죽이는 움직임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매수세로 말아 올리면서 새로운 FEG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FEG의 중단선, 자 C라고 하죠. FEG의 중단선은 뭐다?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곳인데 이것을 모두 몸통으로 마감해주고 지금 매도 FEG의 이 중단선도 몸통으로 마감해주고 모두 다 어떻게 지지를 받고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74K는 우리가 지금 매도 장벽이 엄청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 구간이라서 한 번에 넘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매수가 딸릴 때는. 자, 근데 주요 구간들을 모두 올리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하락으로 볼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롱 포지션으로 아직까지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장이죠. 그래서 현재 저는 롱 포지션을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리는 횡보를 하다가 아래쪽을 털더라도 이 아래, 이 FEG의 하단선까지는 여기 표시 뭐 있어요? 내리지 않고 다시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포지션을 잡지 못했다면 이런 자리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래쪽에 이런 차트 분석 근거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실시간 무료 브리핑은 여러분 저희 구독자님들은 모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리딩방 아니기 때문에 금전 요구 전체 들지 않고요. 아래쪽 링크 통해서 여러분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댓글 응원 빠르게 남겨주시면 더욱더 힘이 나서 자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 롱을 계속해서 롱충이도 아니고 계속 가져갈 순 없죠. 저 또한 제 돈을 가지고 매매하기 때문에 지금 높은 비중과 높은 레버리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74K를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 76K를 넘어야 됩니다. 이런 저항을 넘을 때마다 비중을 더 실겠죠. 그런데 아래로는 내가 어디까지 버텨야 되냐?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아래에서 매물대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자, 1시간봉 보면요. 이 70K에서 한 번 더 만들었죠. 자, 근데 이 70K 아래에 또 FEG가 있을까요? 있겠죠. 지금 보이시는 요런 자리들 그리고 요런 자리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들어간 자리 자, 이 65K도 세력들의 평단이죠. 오더블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왔을 때 모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진짜 지갑 남아나질 않습니다. 뭐 이게 진짜 롱충이들의 숙명이라고 하면 숙명일 수 있겠지만 저는 뭐 롱 포지션만 보는 그런 롱충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하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는 건 70K
70K입니다. 자, 왜냐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번 상승 쐐기형 패턴이 진행된 건 맞죠? 자, 이렇게 봤을 때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이탈 자리가 한번 나오죠. 여기서 세력들은 이미 여러분 매입을 했습니다. 자, 개미들을 꼬드기면서 한 차례 페이크 이탈을 보여주고 어떻게 다시 반대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포지션을 구축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래까지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애초에 쐐기 패턴 안으로 들어와서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구역 자체가 70K이고 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지지 매물대들을 모두 이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래서는 어떻게 세력들도 올릴지 말지 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60K 매물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를 털고 올릴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간을 1번, 2번, 그 다음 3번, 4번을 잡았을 때, 자, 중간치는 해야죠. 이 중간까지는 70K 안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자, 페이크 이탈로 본다고 하면은, 자, 불플래그 패턴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이상은요, 우리가 롱을 잡기에는 위험하다. 오히려 이 사이에서 우리가 숏이나 단타 포지션들을 잡으면서 다시 올려줄 수 있는 이런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는지, 자, 그리고 매크로적 이슈까지 함께 가져가면서 포지션을 구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지금 차트에서 좀 좋게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FEG의 CE, 이 FEG의 중단선은요, 좋은 분기점이라고 했죠. 자, 뭔가 여기를 받으면 뭐 지지를 한다, 저항을 한다 하기보다는 이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지지로 밟고 가고, 여기에서 개미를 털었지만 결국 올렸고, 새로운 FEG를 만들면서 여기에서도 몸통으로 다 받아줬죠. 자, 그리고 지금 내려오면서 강력하게 형성된 이 매도 FEG. 자, 이걸 계속 넘지 못하다가 지금 어떻게 계속해서 넘고 있습니다. 자, 이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좀 좋게 볼 수 있는 차트의 요인이다. 자, 그리고 현재 주봉 차트에서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RSI를 틀었을 때, 자, RSI의 14일 중단선이죠. 자, 14일 지지선을 봤을 때 우리가 위에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다만 꽤 여러분들이 변동성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14일 중단선을 완벽하게 맞았나요? 맞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 더 눌리는 이 변동장에는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좋게 볼 수 있는 것만 있다면 완벽하게 롱이겠지만 하락을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차트의 모습이 좀 있다면요. 현재 74K의 저항을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5월 이 SR 플립 자리 75에서 76K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쐐기형 패턴의 하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이 상승 채널의 하단선이기도 하죠. 자, 이 하락을 모두 되돌렸기 때문에 이 지지 반등을 받고 올려주고 이 채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5월 달봉 안에서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6월 자체가 굉장히 순조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조금 비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이에서 기준에 따라 계속 매매하면서 브리핑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스터디로 문의를 좀 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저희가 흔들리는 건 사실 포지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죠? 책임감 없이 저도 롱숏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또한 지금 레버리지는 5%에 비중도 10%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장이고요. 제가 매매하는 선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 드릴 겁니다. 각자의 매매 방식 다를 수 있습니다. 접근 방식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만 중요한 것은 숏이든 롱이든 여러분 기준만 잡고 매매하십시오. 저 가끔 구독자님들 전화해보면 여러분들 보통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좀 성투하시면서 너무 골머리 앓기보다는 좀 한참포 내려놓으시고 장을 바라보는 그런 애티튜드까지 같이 있다면 언젠가 비트코인 또 오르는 장에 저희가 수익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장입니다. 이 장까지 오늘 영상 보러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차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